다 맛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맛집을 만들 수 있었던 대표님만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요리를 못해도 맛집 사장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신에 네. 사실 이 미각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뭐 네. 절대 미각이라고 하는 걸 타고 나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대부분은 훈련에 의해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감각이거든요. 누르집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개발하고 할 때 어쨌든 저희가 파인다이닝 셰프가 아닌 이상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메뉴에서 한 끗을 좀 다르게 변화를 줘서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장별로 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네. 매장별 아이템별로 조금씩 그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츠바라는 브랜드는 미츠바는 네. 이제 매장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한 8평 정도 되는 매장이라서 잠깐 있다 가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골들의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단골들 단톡방이요? 네. 지금 이제 단골방에 있으신 분이 한 50명 정도 돼요.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미츠바를 5번 이상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한 번 방문하셨을 때 네. 저희는 그 기준은 2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단골이 돼서 단골방에 초대를 하는데 네. 이 방에 들어오면 네. 혜택들이 있죠. 앞으로 평생 동안 미츠바에 방문하면 10% 할인. 미츠바가 원래 매장이 작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는데 네. 이분들은 예약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뭔가 새로운 신메뉴가 나오거나 구하기 힘든 주류들이 들어오면 네. 이분들한테 먼저 홍보를 해서 한 3일간은 이 분들만 드실 수 있도록 배표를 해줍니다. 네. 모든 사업의 핵심이 매니아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아를 좀 확장시켜 나가고 네. 지지층이 확실해야 되는데 미츠바 같은 경우는 완전 찐 단골층이 되게 확실하게 딱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워낙 매장이 작다 보니까 저희는 그 50명만 가지고도 충분한 매출도 발생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매해 말마다 단골들만을 위한 네. 파티 데이를 하루 이야, 열었거든요. 대박이다. 네. 그리고 뭐 누르집이라든지 다른 브랜드들은 플러스 친구 메시지를 광고로 치부하시고 아예 안 읽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그 메시지를 뿌려도 전환율이 좀 낮아져서 컨택 포인트라든지 플랫폼의 힘을 좀 빌려서 좀 DB를 좀 모으고 있죠. 다 맛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맛집을 만들 수 있었던 대표님만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를 못해도 맛집 사장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의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많이 다녀보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내 네. 기준을 높여 나갈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미각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뭐 네. 절대 미각이라고 하는 걸 타고 나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대부분은 훈련에 의해서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감각이거든요. 창업한 매장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발시켰는지까지 네. 누루집 같은 경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르집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개발하고 할 때 어쨌든 저희가 파인다이닝 셰프가 아닌 이상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메뉴에서 한 끗을 좀 다르게 변화를 줘서 우리 매장이 킥이 되게 해야 되는데 된장찌개란 메뉴가 있다 그러면 보통 다른 분들을 보시면 된장찌개란 메뉴에서 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만 주로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된장찌개 단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된장찌개 청국장을 넣으면 맛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또 청국장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 이 냄새 때문에 된장찌개를 싫어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콩이 너무 크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먹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럼 불편한 점들을 보완해내는 방식으로 저는 발전을 시켜나가거든요. 네. 되게 관점이 좀 새롭네요. 그래서 누르집 아이템의 킥은 뭐냐면 진짜 닭갈비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진짜 닭갈비? 뭐 그럼 딴 데 다 가짜예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죠. 원래 갈비라는 부위를 사전적으로 보면 뼈가 붙어있는 살코기잖아요. 네네. 근데 닭갈비는 뼈가 붙어있는 닭갈비는 거의 없어요. 닭갈비지만 보면 다 순살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닭다리살도 쓰고 뭐 어깨살도 쓰고 이런 잡육을 섞어서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들어가 있죠. 물론 정육만 100%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패러다임을 손님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이게 진짜 닭갈비다. 관점 진짜 좋은데요? 네. 이게 순살로 나오는 게 원래 철판 닭갈비 아니야라고 먹었을 법한 거를 네. 생각해보니까 다 네. 가짜 같은 거네? 갑자기 생각을 들게 만들어준 거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붙인 게 뭐냐면 살코기만 있는 부위보다 뼈가 붙어있는 갈비나 이런 게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우린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신선한 닭을 사용한다. 로 연결시킨 거죠. 그리고 기존의 닭갈비를 먹었을 때 단점은 대부분 이만한 이제 큰 철판에서 손님 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홀 서버도
좀 많이 필요하고 손님상이 나와서 한 15분 20분 정도 익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추가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르집을 할 때에는 초벌다이에서 한 명이 닭을 다 익힌 걸 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했을 때 주방에서 나오는 시간도 짧거든요. 먹는 시간도 짧아지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매장의 회전율도 높이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닭갈비가 원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메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누르집에 갔더니 닭갈비 되게 금방금방 나오고 되게 편하네. 원래는 이제 닭갈비라는 아이템이 점심에 좀 취약해요.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직장인들이 점심에 먹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점심 메뉴로 원래는 이제 부대찌개를 같이 붙였는데 닭갈비의 비율이 한 6대4 정도로 부대찌개보다 오히려 점심에도 더 잘 되네요. 이런 것들 저 메뉴 기획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타겟층에 잘 맞는 메뉴 기획을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판매까지 연결이 되니까 고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매장의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이게 사실 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 소비자들의 행동을 파악을 하고 우리 매장으로 방문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행동하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죠. 맞습니다. 이제 마케팅을 식당에서 사실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한 가지 플랫폼에 되게 매몰돼 있으세요. 지금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핫하다라고 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만 주구장창 모으시는 거예요. 블로거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블로거만 주구장창 모으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매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되게 매력적인 식당이 떴네? 그 다음에 실제로 방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플레이스에 가서 뭔가 확인해보겠죠. 그렇죠. 매장 정보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스타에서 맛있는 집 본다? 네이버로 검색해서 매장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맛있는 집이 나온다? 또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요. 맞아요. 방송에서도 되게 맛있는 집이 나오면 네이버로 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인플루언서 마케팅만 하다 보니까 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온라인상의 우리 매장의 대문이라고 보면 플레이스 관리를 먼저 누가 봐도 우리 매장에 방문하고 싶게끔 우리 매장의 강점도 잘 녹여야 될 거고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해놔야 되고 맞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매장의 영업시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최신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오픈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세팅을 하시고 2년, 3년, 4년 정도 지나면 사실 이런 걸 잘 관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리뷰거든요. 안 좋은 리뷰가 달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명을 한다든지 하는 댓글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도 전혀 안 하시고 마케팅을 하면 그건 그냥 허공에 돈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물레동 맛집 키워드에도 노출을 많이 하고 있나요? 저는 그런 이제 큰 키워드들보다는 세부 키워드에 세부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있습니다. 키워드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누르집이다라고 하면 물레동 닭갈비, 물레동 고깃집, 물레동 회식 장소, 모임 장소, 물레동 콜키지 프리 이렇게 실제로 누르집에 올 법한 키워드들을 싹 깔아놓는 전략을 취합니다. 왜냐면 사실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할 때에도 굉장히 지수가 높은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레동 닭갈비라든지 뭐 물레동 고깃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데 물레동 닭갈비는 실제로 닭갈비를 물레동에서 먹고 싶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목적성이 명확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죠. 맞습니다. 매장 방문율이. 왜냐면 물레동 맛집이라는 거는 1페이지에 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0% 유입으로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레동 닭갈비란 키워드 상에서 꾸준히 우리 매장의 강점에 대해서 노출이 잘 돼 있으면 전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방문자 수만 보고 이 사람 되게 파워블로거네 또는 네이버에서 인증해주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예전에 받았던 파워블로거 딱지만 보고 이 사람들이 무조건 센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맛집 키워드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 지수를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블덱스 다 블덱스에 넣어보세요. 몇 등급 이상으로 하시면 될까요? 최소한 준체 한 4단계 이상은 돼야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세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업종? 이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1점 정도라도 좀 더 애착이 가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누르집. 누르집의 그 네이밍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겠나요? 한식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모토는 슬로우 푸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식에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건 좀 보통 저희가 패스트푸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식은 어쨌든 저희가 장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요리가 나오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리다라는 거는 그만큼 손이 더 많이 가고 더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느루라는 네. 게 이제 순 한글인데 급하게 몰아치지 않고 네. 늘 오래도록이란 뜻이에요. 아. 네, 느르집이란 브랜드의 이름에 맞게 너무 급하지 않게 네.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대표님 그 브랜드들 중에서 네. 프랜차이즈를 좀 염두에 두거나 좀 네. 이미 좀 기획을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네. 것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르집이란 브랜드랑 마틸다 바비큐 치킨 그리고 원조 마늘 곱창인데 누르집 같은 경우에는 점심도 네.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저녁도 네.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이게 또 부대찌개가 네. 같이 주력 메뉴로 있기 때문에 부대찌개는 또 포장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배달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점심 저녁 포장 배달 배달까지. 네, 네 가지가 다 되는 아이템이라서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기엔 진짜 좋은 아이템의 유형이네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녁 외식을 점점 줄이고 있고 10시가 지나면 택시비 할증이 붙기 때문에 일찍 먹고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 정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찾은 해답은 그럼 점심까지 무조건 돼야만 확장성이 있고 네. 그래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누르집 마틸다 바비큐 치킨 같은 경우에는 홀 영업에 좀 특화된 매장인데 아무래도 지금 홀 매장들은 점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구조가. 네네네. 그래서 이건 좀 배달 브랜드로 풀어보려고 리브랜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누루집이 철판 닭갈비잖아요. 네네. 유땡네 닭갈비가 네, 한번 그렇죠. 네. 전국을 한번 휩쓸고 나서 네. 꽤 그래도 장기간 그렇죠. 안정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대중성은 이미 검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도 그 브랜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렇죠. 형태를 띠는데 어떻게 소비자를 더 사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음식을 맛있게 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맛있어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손님이 실제 음식을 먹기 전에 그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직화가 맛있다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초벌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일부러 초벌 다이를 네. 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쇼잉이 보여지게? 네, 맞습니다. 너무 잘했다. 네, 그리고 그리들로 네. 이렇게 굽다 보니까 네. 저희가 중간중간 일부러 럼을 뿌려서 불쇼를 보여드립니다. 대박이네. 네. 누드집 진짜 너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게 잘한 것 같은데 네네. 누드집 운영하기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누르집이 어쨌든 초벌을 해야 되니까 초벌에 네. 대한 인력은 한 명 더 붙는 게 맞는데 네. 초벌이 함으로써 홀 인원은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다 익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 드리고 안내만 해드리면 끝이거든요. 네. 조금만 더 이제 익혀 드시면 되세요. 네. 약간 하고 이 정도 네, 커팅 해드리는데 커팅하는 시간이 뭐 한 테이블당 한 10초, 20초 정도? 되게 간단하네요. 네. 닭갈비랑 부칠 네. 주력 메뉴로 부대찌개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네. 부대찌개가 정말 간단하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음식을 낼 수 있는 음식이에요. 왜냐면 부대찌개는 냄비에 재료들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쌓아놔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가져가서 손님상에 올리고 육수 부어주고 뚜껑 닫아주고 7분 뒤에 드세요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부대찌개는 특히나 손님상에서 끓여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에 대한 컴플레인이 아예 없습니다. 만약에 짜면 육수를 더 부어 드시고요. 싱거우면 조금 더 졸여 드세요. 네. 애정을 갖는 이 누루집 창업 비용 너무 궁금합니다. 누르집 본점도 네. 저희가 원래 업종 변경이었어요. 원래는 저가형 양대창이 굉장히 열풍이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보니까 숯불로 굽는 초벌다이가 있었는데 네. 진짜 거의 도색만 하고요. 네. 네, 원래 있는 거 살리고 해서 네. 그 당시 인테리어 비용이 35평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리집 가맹 1호점이 네. 거기도 원래 고깃집으로 운영하는 거를 업종 변경. 거기 지금 어때요? 간판 장사가? 거기가 네. 지금 본점보다 잘 나오려고 해서 약간 질투나려고. 네. 진짜요? 네. 와, 가맹점인데? 네. 몇 평이에요 거기는? 거기도 32평 정도 돼요. 32평? 네. 오, 작네? 네. 30-40평대에 잘 맞는구나. 신규 창업이나 업종 변경할 때 네네. 각각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규 창업 기준으로는 이제 네.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한 180만 원 정도. 그래서 네. 한 5,400만 원 정도. 그리고 네. 가맹비랑 교육비가 합쳐서 1,000만 원.
그 외에 뭐 간판이나 집기류 같은 거 다 네. 합쳐서 한 3,5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30평 기준 창업 비용이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네. 뭐 보증금이랑 뭐 네. 권리금은 별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누루집의 토탈 배출원가율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누루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닭이 변동이 심한데 네. 지금은 좀 닭의 그 원유 가격이 좀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32% 정도 보고 만약에 닭 원육의 단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한 35%까지는 올라가는데 가맹 점주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창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네, 네, 이게 수익률 닭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네. 아까 보니까 인건 비율을 좀 궁금했어요. 네네. 어느 정도 매출액 대비 나오는지. 지금 현재 누루집 본점 기준으로는 네. 한 23% 정도 나오는데 누루집 시스템이 좋은 이유가 홀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홀은 메인 직원 한 명에 네. 알바 알바 한 명, 그리고 바쁜 시간대에 파출을 써요. 어... 일용직. 네. 일용직도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고 어차피 갖다 드리면 끝이거든요. 초벌하는 거가 좀 저는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거 배울 때 네. 오래 걸립니까? 아닙니다. 초벌하는 거 굉장히 쉽고요. 이틀만 배우면은 네. 거의 달인처럼 합니다. 개옥정이라든지 월화갈비는 숯불 초벌인데 숯불 초벌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들이 한마디로 코팅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익히는 게 정말 쉬워요. 누루집은 브랜드 설계 되게 잘했다. 일레동에서 유명한 그 누루집이 진짜 해외에서도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대표님의 행보가 좀 궁금한데요. 좀 네네. 행보를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법붕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면서 네. 이제 제가 구상을 했던 거는 이제 메인 코어 브랜드는 누루집이지만 1억이라는 사실 비용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상권으로 봤을 때 이제 누루집이랑 좀 맞지 않는 상권이다 라고 네. 하면 그분들에게도 제가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네네. 배달 전문 브랜드인 마틀다 바비큐 치킨도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고깃집을 하고 싶은데 평수가 좀 작다라든지 저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다라고 하면 원조마늘 곱창이라고 하는 지금 곱창 가격이 네. 역대 최저치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곱창집은 인테리어가 네. 별다른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굉장히 적은 모델입니다. 적게 할 수 있다? 네. 그렇구나. 되게 좋네요. 촬영을 위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첫 번째 초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촬영은 저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